우리 가게가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경기가 어렵다, 자리가 안 좋다, 우리 상권이 뭐 무너졌다. 물론 그 말도 다 맞지만 그 전에 우리 가게는 우리만의 기준을 정해놓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얼마나 잘 해나가고 있느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외부 환경 요인을 끌어들여야지, 외부 환경 요인만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매장은 잘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에 외부 요인만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외부 요인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인데, 그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내부 요인인데, 그러면 그 내부 요인을 해결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잘 갖춰지고 있느냐, 그거를 먼저 정리를 해보는 게 생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이 허술하다라고 할 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혹시 있을지. 매출이 빠지다 보면 이제 내가 뭘 안 하고 있는 게 있나? 그래서 주변 가게에서 뭘 하나? 이렇게 막 찾아보거든요. 그걸 우리가 안 하고 있으면 그걸 하세요. 근데 했는데 제대로 그 의도가 적중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확인은 안 하세요.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에만 집중을 하시고, 이게 전환을 일으켜서 내 손님으로 왔는지에 대한 체크는 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이벤트 덕분에 우리 매장에 오셔서 만족을 일으켜서 다시 재방문을 했느냐까지가 이제 해야 될 일인데, 전환율을 체크하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 그냥 하는 거에 대해만 의미를 두시고 거기서 끝나버리니까 계속 비용이 든 거잖아요. 비용만 계속 들고 손님은 안 쌓이고 다 흘러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마케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이제 계속 체크 해 나가는 우리만의 이제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맛이랑 서비스는 망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혹시 생각하세요? 한 번은 괜찮지만 두 번, 세 번이 되면 이게 저희 잽도 계속 맞다 보면 누적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손님 한 분 한 분한테 누적이 되다 보면 그게 결국에는 크게 돌아와가지고 폐업을 할 수 있는 길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런 것들을 시스템으로 안 만들어 놓고 매뉴얼을 해놓지 않으면 어느 상황에 어느 직원이 어떻게 응대하는지를 모르게 돼요. 처음 실수는 손님들도 그래,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할 수 있지, 이걸 두 번, 세 번 여기서 느끼게 되면 이 가게는 형편없는 가게야, 사람이 하는 일반적인 실수가 아니고 두 번, 세 번 계속되는데 다른 손님한테도 저런 모습이 보이네? 여기는 그런 관리가 안 되는 곳인가 보다 하고 이 가게의 평판이 이제 점점 떨어지는 거죠. 야금야금 깎이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식사 장소를 고르실 때 당연히 이 집과 이 집 비교를 하시겠죠? 그러면 맛이라는 거는 거의 비슷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입맛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돈을 내시고 좋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어설프고 부족해, 그러면 손님들이 여기를 찾지 않지 않으실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손맛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게들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손맛에만 의지하다가 또 오히려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예. 물려받았을 때 첫 번째로 이제 집중했던 게 맛이었어요. 손님이 가장 맛에 영향을 많이 받으시겠지 해가지고 어머니의 맛을 똑같이 따라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계속해서 균일하게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느냐. 한 번, 두 번, 세 번 왔던 손님이 다음번에 오셔도 이 맛을 똑같이 가져갈 수 있느냐, 우리가 그 퍼포먼스를 계속 낼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그게 나 혼자 한다고 하면 그 퍼포먼스를 낼 수가 없거든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절에 따라, 그리고 저희는 면을 다루다 보니까 그 면도 저희는 장인분이 만들어 주시고 아침마다 숙성을 해서 갖다 주시는데, 그게 온도에 따라 습도에 따라 또 면이 상태가 달라요. 육수 얼마 넣고 그냥 면 넣고 불 켜고 5분 끓으면 손님 내드리고 고명 넣고, 뭔가 단순하게 설명을 하거나 매뉴얼화가 돼 있으면 죽은 매뉴얼이라고 저희는 말을 하거든요. 팀원들한테도 살아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 그냥 이거 이렇게 하세요, 이거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는 그냥 죽어있는 매뉴얼이고, 음식도 계속 변수가 생길 텐데 이거를 그냥 정적인 매뉴얼을 해놓으면 손님들한테 균일한 맛을 드릴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온도에 따라 습도에 따라 면의 촉감에 따라 저희가 컨트롤을 하긴 하거든요. 저도 처음에 놓쳤던 게 내가 해야만 균일하게 낼 수 있고 똑같은 맛을 낼 수 있고 그랬는데, 그 일을 한 5년 정도 내가 해봤거든요. 저도 사람인지라 어디가 아플 때도 있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이걸 정리해놓지 않으니까. 난 내 나름대로 했는데 제가 끓였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은 오늘 뭐 주방장 바뀌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었고, 균일한 맛을 내려면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구나. 누가 끓여도 똑같은 맛과 품질이 나올 수 있게 균일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내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작업을 하는 일을 이제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깨닫고 가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만들기 시작했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영상 보시고 사장님들이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3가지만 알려주신다면? 처음에는 내가 하던 일을 이제 쭉 적어봤어요. 그래서 직원한테 이때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시간대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탁탁 정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뭘로 해요? 육하 원칙으로 왜 해야 되는지, 이 테이블을 왜 닦아야 되는지, 우리는 손님을 만족시켜서 재방문하게 하자라는 목표를 갖고 있고, 그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부터 쭉 적고요. 체크리스트를 옛날에는 했는지 안 했는지 퀄리티가 떨어지더라고요. 왜냐면 화장실 청소를 할 때도 제가 원하는 이제 퀄리티와 팀원이 생각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잖아요. 화장실 청소 이때 해야 됩니다 했더니 갔는데 제 입장에서는 안 돼 있고, 팀원들 입장에서는 난 쇠가 빠지게 했는데 왜 인정을 안 해주냐. 근데 이제 내 탓이오 하다 보니 그걸 설명을 안 해준 내 탓이었구나. 그래서 그 기준점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일을 그냥 반복적인 일이다 보니까 팀원들도 이제 막 지겹고 익숙해지니까 막 요령도 생기고 이럴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를 이제 대비해서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누구한 어떤 기쁨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같이 적기 시작했어요. 손님이 귀신이잖아요. 표현하시거든요. 그 표현하는 걸 들으면 팀원들도 자기가 하는 일이 거기에 대한 성취감이 확실히 올라가서 육하 원칙이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음식 쪽으로는 어떤 작업을 하면 좋을까요? 기준 없이 한 번에 365일 똑같은 매뉴얼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겨울 갔더니 김치 맛이 이상한데, 반찬 맛이 이상한데, 덜 익은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걸 보고 왜 이렇게 조리 시간을 안 지켰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걸 또 내 탓으로 해보니 원인이 거기 있더라고. 점심, 저녁마다 또 다를 수도 있고, 여름, 겨울 다 다를 수 있구나. 균일하게 정량화하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메뉴마다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시만 시키시는 분들은 빨리 드시고 빨리 나가려고 하는 손님들이 많으세요. 정식을 드시는 분들은 손님을 초대해서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여유 있게 식사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세분화해서 살아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놓지 않았더니 어떤 음식이 막 나가요. 손님을 대접해서 좀 이야기하면서 먹고 싶었던 손님 입장에서는 갑자기 음식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빨리 먹고 빨리 나가라는 거야? 이런 얘기도 나오시고, 국시하는 손님들은 음식이 왜 이렇게 안 나와?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이 들어왔을 때도 이거부터 먼저 처리를 해야 된다, 저거부터 먼저 해야 된다 라는 기준을 저희가 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만족도가 더 올라가서 그런 부분까지 이제 매뉴얼을 해놓고 있다. 또 새로운 경우가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아침마다 회의를 통해서 계속 보강을 하고 있다, 보완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잘 굴러가고 있는지도 피드백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저희가 2번 회의를 해요. 아침 장사 시작하기 전에 한 번, 저녁 장사 시작하기 전에 한 번, 2번 회의를 하고, 저희가 마감할 때 영업일보라는 것들을 매일 이제 적어요. 하루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벤트를 했으면 몇 분이 참여하셨는지, 효율 같은 것들을 이제 매일 점검을 하거든요. 월별 또 데이터 새로 내서 실제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손님한테 즐거움을 드리고 있는가, 통하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이제 계속 체크해서 효율을 높이려고 계속 하는 거죠. 매뉴얼에 대한 피드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없으면 그게 데이터화되지 못하고 우리 매장의 자산화가 되지 못해서 결국에는 불필요한 에너지, 비용 이런 것도 계속 쓰게 돼서 효율을 높이는 데 마지막으로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제로 체감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옛날에는 CCTV 분석가였어요. 잘하고 있나, 내가 말하는 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런 매뉴얼이 없고 시스템이 없었다 보니까 그렇게 의존을 했었어요. 근데 가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적기로 했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매일매일 제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제가 다른 곳에 있더라도 영업일보랑 회의록을 보면서 팀원분들이 이런 고민이 있구나, 손님이 이런 불편이 있으셨구나,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구나, 사장으로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은 이 부분을 도와줘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매장에 있지는 않지만 매장에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다. 그게 달라진 점인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자유를. 그렇죠. 팀원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유하게 손님들이 진짜 좋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감동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 시스템 덕분에. 매출적으로도 도움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재방문 고객이 많이 늘었죠. 처음에는 이게 수비의 포지션, 이것만큼은 지켜내자, 뒤로 물러서지 말자 해서 꼭 지켜야 되는 것들을 이제 쌓아놨었는데, 이거를 하루, 이틀, 3일, 4일, 한 달, 2달이 되다 보니 이게 손님들 입장에서도 느끼시나 보더라고요. 뭔가 컴플레인이 생겼을 때도 이 집은 달라라고 얘기하세요. 손님한테 불편한 상황을 안겨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손님이 먼저 봐봐, 여긴 다르잖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시스템과 그 매뉴얼, 재방문 비율이 더 높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의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구나. 그래서 재방문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팀원들과 우리 매장이 갖고 있는 시스템과 매뉴얼이 재방문을 더 일으키게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동안 한 가지만 집중해서 한다면? 이제 한 가지만 해야 된다면, 제가 먼저 했던 거는 주방에서 나오기, 주방에서 탈출하기. 그러기 위해서는 주방의 매뉴얼을 만드는 것,
손맛, 대표님의 손맛을 믿지 마시고 숫자로 바꿀 수 있도록 해보면 어떨까? 첫 출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손맛이 아니라 숫자로 바꿔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